자, 안녕하세요. 자, 무역 실무 모의고사를 맡은 이제 최권수 관세사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답안을 이제 작성을 해 보시고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보셨을 텐데, 물론 그 전에 답안 연습을 충분히 뭐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지금이 뭐 처음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뭐 답안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처음 써봤기 때문에 뭐 올해 시험은 힘들겠다, 뭐 요런 그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공부 학습 양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뭐 기술 또는 기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뭐 결론은 끝까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거고, 오늘이 이제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또는 이제 남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답안을 이제 작성하는 뭐 요령 또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평을 할 텐데요. 뭐 강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을 직접적으로 뭐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해를 위한 그런 설명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시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취지에서 출제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뭐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이제 요약 강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 최초 2달은 그 8회로 나눠 가지고 분할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현 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6월 달까지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언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는 뭐 중간에 열심히 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반에 2달입니다. 초반에 2달. 즉 8분의 1 범위로 하는 요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 또는 어떤 각오로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심화반 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2달이 지나서 이제 석 달째, 넉 달째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학습해야 될 양, 즉 암기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8분의 1 범위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때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무역 실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시면 8분의 1 범위로 보면 어떤 때는 뭐 무역 실무 부분이 좀 광범위하고 뭐 관세법이 적고 뭐 이렇게 좀 그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범위에 맞춰서 무조건 하셔라. 다만 꼼꼼하게 해라. 내가 이번은 마지막 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 취사 선택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야, 이거는 내가 마지막 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는 나중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사실 뭐 자신 없어 이렇게 버리거나, 아니면 요거는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미리미리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남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1, 2월 달을 정말 열심히 보내보셔라. 8분의 1 범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답안 작성 뭐 요령입니다. 그래서 뭐 22행짜리 뭐 16면이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아실 텐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논점 파악이에요. 논점 파악. 그래서 매해 채점평이 나오죠. 그래서 채점평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던 또는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발 물어본 거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게 결국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을 써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깝게 공부했어 라고 해서 내가 공부했던 또는 아는 것 이거를 빨리 쓰고 나와야지, 또는 최대한 많이 써야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출제자는 분명히 논점을 이거 물어봤는데 요거만 쓰면 되는 거지. 내가 공부 더 했다고 막 플러스 알파를 쓰거나 심지어는 이게 기억 안 나니까 다른 내용을 쓴다거나 이러면 아무리 분량을 많이 채워도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알파를 더 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어본 내용들을 충실히 다 썼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마저 좀 긍정적으로 부수적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물어본 것을 간과하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다라고 하면 전혀 배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어본 걸 써야 된다. 논점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간간히 그 불합격한 그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깝지만 여기에서 실수를 한 수험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물어본 것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를 못 썼다. 또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오해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떨어졌었죠. 그래서 반드시 물어본 것, 즉 논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고, 요령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뭇을 설명하시오, 뭐뭐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논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밑줄을 치는 연습을 하셔서 이게 논점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물어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본 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물어본 내용을 잘 파악했으면 그 물어본 부분들을 명확하게, 즉 눈에 보이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목차를 구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점이 파악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형식적인 틀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서와 결을 쓴다라고 해놓고 이 세 가지를 각각 여기 즉 50점짜리 문제라고 하면 가급적 대목차 수준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목차를 구성하시고,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쓰면 된다. 잘 외웠던 거 빨리 쓰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목차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분량 또는 배점을 미리 확정을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뭘 물어봤지 확인했네요 라고 했으면 이 부분들을 이거는 예를 들면 10점 분량, 요거는 15점 분량, 15점 분량, 서화결에 뭐 예를 들면 뭐 5점 분량, 요런 식으로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15점 써야 돼. 근데 아는 게 없어, 아주 조금 쓰고, 요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요거 공부 많이 했어, 뭐 20점짜리 분량으로 쓰고 이러면 역시 출제자는 내가 무엇을 더 상세하게 쓰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아는 중심으로 썼구나, 요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보시고 분량이나 배점, 즉 분량이나 배점은 사실 동일한 말이에요. 10점 분량이다 라고 하면은 뭐 한 장 또는 한 장 반 써야 되겠다. 뭐 15점 배점이다 라고 하면 한 장 반 또는 두 장 써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버하지 마라, 또는 모르는 것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모르는 티를 내지 마라, 요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술 하시면 되겠죠. 물론 요 상술을 할 때도 시험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규정 또는 협약, 규범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급적 규정을 그대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하죠. 원문 규정을 그대로 써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만의 용어로 곡해를 하거나 풀어 쓰거나 하다 보면은 원문이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쓰시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나 관련된 규정을 쓰면서 첨언을 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나는 원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좀 더 편하게 써볼게, 너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고 해서 원문을 훼손해 가지고 막 용어를 전개했다라고 하면 채점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문 이런데 뭐 의미는 통하지만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썼구나, 요렇게 또 오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 최대한 규정 중심으로. 뭐 규정 중심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게 뭐 인커텀즈나 UCP나 CISG를 비롯해 가지고 기타 뭐 MIA나 운송 관련된 협약들이겠죠. 물론 이제 제 기본서에는 최대한 그런 규정을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연습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대로 해주시고, 또 이런 답안 작성 요령이
다소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개념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요 부분들을 좀 인용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50점짜리를 놓치고서 합격한 수험생은 사실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문제를 받아보고 50점짜리 먼저 쓸까 10점짜리 먼저 쓸까,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고민하지 말고 50점짜리 먼저 시간 내에 반드시 완성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50점짜리에서 흔들리면 뒷문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50점짜리 먼저 푸시고 완성을 하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6문제죠 우리? 그러면 그 6문제를 다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 요거 자신이 없으니까 요거는 버리고 나머지에 좀 더 내가 시간 할애겠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 전략적 판단을 했다가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피우지 마시고 또 뭐 특별하게 뭐 본인은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전략적 판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대로 원칙에 충실하게 답안 작성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